아빠와 함께한 세계사 제5장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제도를 두고 싸운 남부와 북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의 첫 국왕이 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1861년 4월이었어. 어느 차가운 날 밤에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그가 직접 쓴 문서를 읽고 있었어.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7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에이브리엄 링컨은 야윈손으로 힘없이 얼굴을 문지르면서 한숨을 내쉬었어. 그가 쓴 글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전국의 신문에 실리게 될 포고문이었단다. 그는 7만 5천 명의 아메리카 합중국 장정들이 소총과 총검을 들고 바로 그들의 이웃 나라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나 링컨은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어. 2달 전의 일이었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이렇게 7주가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들은 아메리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다. 남부연합의 주들은 미합중국에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자리잡은 섬터 요새의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요새를 그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어. 그러나 미합중국은 그 요새를 담론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단다. 이틀 전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의 깜깜한 새벽에 남부연합군이 섬터 요새에 대포를 쏘아 대구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요새를 포위한 채 꼬박 이틀 동안 사격을 해대자 요새 안에 미합중국 사령관은 미합중국 국기를 내렸어. 링컨은 미합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했어. 그는 싸우는 쪽을 택했단다. 군대의 힘으로 남부 7주를 눌러서 미합중국에 복귀하도록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다음날 아침에 링컨은 포고문을 발표했어. 미합중국 전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아무나 나서서 연설을 하고 성주기어 영원하라를 불렀어. 그러나 미합중국의 모든 주들이 링컨의 결정을 환영하지는 않았단다. 이틀 후에 버지니아주가 남부연합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한 달 후에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3개의 주가 미합중국을 버리고 남부연합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북부와 남부의 경계를 자리 잡은 켄터키, 미주리,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등의 주는 미합중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어. 자기들은 남부연합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미합중국 편에서 싸우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지. 미주리주의 주지사는 링컨에게 남부와의 전쟁은 불법이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행위라고까지 말했단다. 또 켄터키주의 주지사는 우리 주는 남부의 우리 형제들을 짓누르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전쟁이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미합중국의 역사는 아직 채 100년도 못 되었어. 그런데 벌써 갈라져서 내전을 치르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링컨은 그 전해인 1860년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 1860년에는 미합중국은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소유하고 부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에는 각 주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단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와 같은 남부의 주들에서는 노예 소유가 합법이 되었어. 남부의 농부들은 대개 광활한 목화밭과 담배밭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 그런데 목화와 담배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농작물이란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노예를 부리지 못한다면 남부의 농장들은 곧 망하고 말 지경이었지. 한편 북부의 주들은 노예를 소유하고 부리는 것을 엄청난 불법이라고 규정했어.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같은 주들은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농장이 없었단다. 생활 필수품 공장과 제재소와 철공소 같은 것은 북부의 주요 산업이었거든.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의 신세가 좋아서 그저 입만 벌리면 노예를 부리는 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노예가 없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속 편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고 불평했단다.
수십 년 동안 남부와 북부의 주들은 노예제도를 놓고 언쟁을 벌여왔어. 그러나 어디까지나 언쟁만 벌였을 뿐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새로운 주들이 미합 중국에 편입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단다. 남부의 주들은 그 새로운 주들에게서 노예제도가 합법이 되기를 원했어. 그러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의 수가 반대하는 주보다 더 많아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북부의 주들은 똑같은 이유에서 당연히 그 새로운 주들에게서 노예제도가 불법이 되기를 원했지.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북부 사람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단다. 그는 새로운 주들에서 노예제도가 불법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대. 아이들 방에 침대를 새로 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방금 새끼를 까놓은 뱀의 둥지를 침대 속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쳐요.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은 노예제도를 뱀의 둥지처럼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남부의 여러 주들이 미합 중국을 탈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정말로 탈퇴해버리자 링컨은 전쟁을 선포했단다. 링컨도 그의 군대의 장군들도 처음에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봐. 전쟁 초기에는 정부의 관리들이 심지어 마치 무슨 연극을 보러 가는 것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쟁터로 시체를 나가기까지 했다는구나. 그들은 푸른 군복을 입은 미합 중국 군대가 회색 군복을 입은 남부 연합군을 마치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쉽게 이겨버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야. 그러나 몇 달이 지나 링컨은 그 전쟁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강한 적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가리발디를 초대해서 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어. 하지만 가리발디는 응하지 않았어. 대신 율리시즈 심프슨 그랜트 장군이 연방군의 사령관이 되었단다. 남부에서는 버지니아 주 출신의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이 연합군의 사령관이 되었어. 리 장군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버지니아주가 미합 중국에 탈퇴하자 자신의 고향을 위해서 가면이 나섰단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링컨 대통령은 남부연합의 모든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 이 선언을 노예 해방 선언이라고 해. 물론 링컨은 남부연합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었어. 그래서 남부 노예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러나 그 선언을 함으로써 링컨은 남북 전쟁은 이제 미합 중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단다. 링컨은 그 전쟁이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는 점을 미합 중국 국민에게 확실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단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1863년에 벌어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는 단 사흘 만에 15,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단다. 또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등 수많은 읍과 도시들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어. 1865년 4월 9일 리 장군은 그가 이끄는 남부연합군이 이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판단했단다. 그래서 그는 버지니아주의 에퍼매턱스라는 작은 읍에서 그랜트 장군 앞에 나가서 항복을 선언했어. 4년 동안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거야. 이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것은 역사상 미국이 치른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이 그처럼 엄청난 인명을 잃은 전쟁은 없었단다. 남부에서는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할 정도였어. 남부연합이 깨지고 남부의 여러 주들은 다시 미합 중국에 복귀해야 했어. 물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를 소유하고 부릴 수 없게 되었지. 남북 전쟁은 미합 중국을 지켜주었지만 그 전쟁은 또한 미합 중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단다. 링컨의 죽음과 노예 문제.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 앞에 나가서 항복을 선언한 날로부터 며칠 후였어. 링컨이 한밤중에 공포에 몸소리치면서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나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어. 그곳은 백악관 그의 침실이었어. 그러니까 그는 꿈을 꾸었던 거야. 너무나도 무서운 꿈을. 그는 꿈에서 깨기는 했지만 아직도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 꿈이 너무도 생생했던 거야. 꿈속에서 그는 백악관을
배회하고 있었어. 방들이 모두 텅 비어있고 복도에는 오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방이 고요한데 간혹 애처롭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어디서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방 저 방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너무도 슬프게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거야. 부인이 링컨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묻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구나. 꿈속에서 링컨은 이윽고 백악관의 이스트룸에 당도했어. 방 한가운데 관이 놓여 있고 병사들이 관 주위에 늘어서 있었어. 관 속에 누운 사람의 얼굴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 링컨이 물었어. 누가 죽었지? 곁에 있던 병사가 대답했어.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못된 놈이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그러자 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링컨은 꿈에서 깨었어. 그는 다음날 어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 잠에서 깬 다음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링컨은 그 꿈을 잊어버리려고 애썼어. 그리고 며칠 후에 4월 14일에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의 주들을 다시 미약 중국에 복귀시키는 절차를 놓고 측근들과 회의를 했어. 그날은 성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링컨은 부인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단다. 링컨은 연극을 보러 가고 싶지 않았어. 며칠 전에 그 꿈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심란한 데다가 낮에는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하느라 몹시 피곤했거든. 그러나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연극을 보러 온다는 기사가 이미 나 있었고 전쟁이 끝났다고 너나 없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에서 워싱턴 시민들은 대통령 내와 함께 연극을 보게 된다니까 더욱 신이 나 있었단다. 그래서 링컨은 할 수 없이 극장에 가야 했어. 그는 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포드 극장으로 갔어. 링컨과 부인은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되기 직전인 9시 정각 무렵에 극장에 도착해서 특별석으로 갔어. 존 파커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특별석의 출입구 앞에서 경비를 섰어. 그런데 연극이 1시간쯤 진행됐을 때 파커는 연극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나 봐. 그래서 그는 그새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겠어 생각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관객 사이에 끼어버렸어. 링컨 대통령이 흔들은 자에 앉아서 연극을 보고 있는 특별석의 출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야. 그런데 링컨과 미합중국을 증오하는 한 사내가 극장 어딘가에 숨어 있었단다. 그는 존 윌리크 부스라는 이름의 연극 배우였어. 그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는데 늘 자기가 남부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는 남부 전쟁 기간 동안에도 죽 연극을 했었어. 그래서 남부 연합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는 비장한 결심을 했어. 남부의 적이 링컨을 죽여서 그 죄책감을 말끔히 씻겠다고 말이야. 부스가 특별석의 출입구를 박차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쐈어. 링컨은 흔들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꼬꾸라졌단다. 부스는 특별석 한쪽 귀퉁이의 난간을 타 넘어서 무대 위로 뛰어내리려 했어. 그는 무대를 지나 극장의 연문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어. 연문 밖의 골목에다가 그는 말을 한 마리 미리 가져다 놓았는데 그 말을 타고 멀리 달아나는 생각이었지. 그런데 특별석의 귀퉁이에 드리워진 미국 국기의 부스의 발 뒤꿈치가 걸렸어. 그는 기우뚱거리면서 무대 위에 떨어져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 부스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무대를 지나 연문으로 나가서 말에 올랐어. 그리고 남쪽의 버지니아주를 향해 달렸어. 그는 버지니아주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영웅으로 대접해줄 거라고 기대했어. 하지만 그가 달아나면서 들른 여러 농가들에서도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단다. 그는 버지니아 깊숙한 시골로 하염없이 달렸어. 말이 땅을 차고 오를 때마다 부러진 다리가 너무도 아팠지. 한편 극장에서는 의사가 링컨을 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썼어. 그러나 희망이 없었어.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 마차에 실려서 백악관으로 돌아간 링컨은 다음날 아침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단다. 그 시신은 백악관의 이스트룸에 안치되었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들이 에워싸고 흐느껴 울었어. 링컨이 꿈에서 보았던 광경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거야. 부스를 찾아서 치고를 뒤지던 연방군 병사들이 이틀 만에 그를
열 이틀 만에 그를 찾았어. 그는 버지니아주 라파하녹 강 근처 어느 농가의 헛간에 숨어 있었단다. 헛간에 불을 지르자 불스가 뛰쳐나와서 병사들이 그에게 총을 쏘았다는구나. 전쟁이 끝났지만 미국이 다시 건강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링컨이 암살당한 그 사건은 미국에 아직도 얼마나 큰 증오가 남아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지. 남부 사람들은 거의가 여전히 북부의 주도를 증오했고 백인은 아직도 흑인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단다. 1865년 12월에 미국은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켰어. 미국의 헌법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은 노예를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비자발적인 굴종도 미국과 미국의 법이 관할하는 모든 곳에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덧붙여졌던 거야. 다시 말하면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가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타인을 가두거나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 또 각 주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 노예 제도가 불법이 된 것이지. 남부 전쟁이 끝난 후에의 몇 년 동안 미국 남부의 재건설 시기라고 부른단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 헌법에서는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흑인이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토지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고 예전에 거의 공짜로 농장 주인들을 위해서 손발이 터지도록 일했던 수많은 노예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아내지 못했단다. 빈털터리인 채로 자유의 몸이 된 남부의 흑인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백인의 농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어. 백인 농장주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던 노예를 빼앗아버린 미합 중국에 대한 원한을 아직도 씻어버리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노예를 부리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흑인들을 학대하고 혹독하게 부렸단다. 노예 제도는 사라졌어. 그러나 지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리는 흑인이 백인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단다.